자, 우리 오늘 1주차 OX 문제 좀 보시죠. 예, 저랑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배우셨던 거하고 오늘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보셨던 거 문제를 한번 좀 볼게요.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이제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한 문제당 일반적으로 5개 문항을 주죠. 그리고 5개 문항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OX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OX 문제 이제 우리 요번에 보시고 3, 4월 달에는 아마 이제 그 객관식 문제 한 5개, 뭐 한 10개 뭐 이 정도 이제 푸실 거고 이제 그렇게 단계를 좀 밟아서 갈 겁니다. 1번 보겠습니다. 1번. 공인중개사법은 공법과 사법의 요소를 함께 가지는 중간법 내지는 혼합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OX. 우전, 중간법, 그리고 혼합법, 뭐 같은 말로 사해법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1번 맞고 2번. 우리나라 최초의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한 법규로는 부동산 중개업법이 있다. OX, X. 이제 뭐가 있다 그랬죠? 객주 거간 규칙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객주 거간 규칙. 3번. 법 2조 용어의 정의에서 중개라 함은 법 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랬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잘 한번 보시고 판단하셔야 돼요. 자, OX. X입니다. 자, 뭐가 틀렸을까요? 예,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만 알선하는 게 아니고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이 표현이 들어가야 돼. 그 표현 빠지면 틀려요. 4호 개업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 현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랬습니다. OX. 여러분 틀려도 되거든요. 이게 갑자기 자신감을 상실하셨어요. OX, X죠. 자, 뭐가 틀렸나요? 그냥 등록한 자라고 정의합니다. 등록한 자라고 정의하고요. 어떤 말은 필요 없는 말이에요.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라는 말은 필요 없는 말입니다. 5호. 5호는 별표해 주세요. 5호. 출제가 좀 잘 되죠? 예. 자, 소속 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랬습니다. 자, OX, X입니다. 자, 뭐가 틀렸을까요? 일단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일단 맞는데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 보조하는 것도 있고 하거나 또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니까 중개 업무 수행과 중개 업무의 보조 두 가지 기능이 다 이제 그 소속 공인중개사의 기능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예. 6번째도 별표. 6번째는 별표 2개 하시고요. 용어의 정에서 가장 잘 나오는, 가장 잘 함정에 걸리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중개보조원.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소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자, OX. 요 X예요. 자, 뭐가 틀렸을까요? 예, 맨 앞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라는 말 꼭 들어가야 돼요. 여기까지 다 틀리신 분도 계세요. 예. 이 용어가 쉽지 않죠. 예. 자, 7번 문제도 별표를 2개 하세요. 이것도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모두 의뢰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며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한 일방 중개도 중개에 해당된다. OX, O. 이걸 우리 간단하게 정리하면 무슨 중개도 중개다. 일방 중개도 중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 그랬죠. 중요합니다. 8번이요. 저당권 등 담보물건도 중개의 대상이 되나? 담보물건도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당권 설정이 금전 수배차 알선에, 그러니까 금전 수배차라는 건 이제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고 뭐 이런 거죠. 부수하여, 대부분의 저당권은 뭐에 부수하여 이루어져요? 금전 수배차 약정에 부수하여 이루어지죠.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개의 대상이 아니다. OX.
X. 예, 그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고 우리 대법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9번 문제도 별표하시고요. 우연한 기회의 단 1회. 자, 우리 우연한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단 1회라는 단어, 예, 두 군데 다 이렇게 채색을 좀 해주시죠. 뭐, 형광펜 없으시면, 색깔 있는 펜으로 좀 해주셔도 좋고. 우연한이라는 단어하고 단 1회. 아무튼, 예, 우연한이라는 단어나 단 1회. 우연한이라는 건 우연성을 말하고, 단 1회라는 것은 일회성을 말하는데, 우연성과 일회성이라는 게 있으면, 뭐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봐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러므로 간판을 내걸었다 하더라도 1회 중개행위를 하여 보수를 받았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이랬거든요. 자, 포인트를 한번 잡아드릴게요. 제가 뭐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간판이 포인트예요. 간판을 좀 눈여겨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간판을 달았는데 한 번밖에 안 했대. 네? 간판을 달긴 달았는데 한 번을 한 거예요. 자, 이러면 처벌되지 않는다. OX. X 처벌됩니다. 네, 뭐 때문에요? 간판 때문에. 이 간판은 무슨 성과 무슨 성이 있다고 봐야 돼. 우연성과 계속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앞으로 계속 할 거다.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간판을 내거는 거는 향후 어떤 계속성과 우리 반복성을 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0번 문제. 구분 건물 이나 건물의 일부도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며, 그러니까 우리 구분 건물은 가장 흔하게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 예. 그러니까 아파트는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예. 건물이 구분되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아파트 같은 경우 잘 생각하시면 뭐 가령 내가 1004호에 살아요. 그러면 1003호도 있고 1002호도 있고 1001호도 있잖아요. 이렇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소유권의 범위가. 그런 거를 구분 건물. 같은 말로 집합 건물 이렇게 불러요. 자, 무슨 건물과 무슨 건물이 같은 말이에요? 집합 건물과 구분 건물은 같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구분 건물이나 건물의 일부도 그러니까 건물의 일부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계신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의 한 층만 을 이제 일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요것만 중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개할 수 있죠. 어떤 거? 매매, 교환, 임대차 중에서 다는 안 돼. 이 건물은 그러니까 왜 이 건물이 왜 안 되냐면 이 건물은 단독 건물이에요. 이 건물은 소유자가 한 명이야.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집합 건물이라면 6층만 가지고 매매, 교환, 임대차 다 되는데 이거는 무슨 건물? 단독 건물, 소유자가 한 명이니까 6층은 건물의 일부가 되잖아요. 그럼 다시 매매, 교환 중에서 뭐만 돼? 매매, 교환하고 임대차 중에서 임대차만 돼. 임대차. 우리 지금 학원도 우리 임대차 하고 있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임대차라는 행위를 알선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예, 그렇죠? 예,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미등기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도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그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 건축물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출제합니다. 중개대상물에 해당될 수 있어요? 자, 우리 생각을 할 때 불법 건축물은 왠지 좀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불법을 우리가 이제 그 저지른 사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불법을 저지르는 게 아니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냥 뭐만 하는 사람이야. 중개만 하는 사람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거는 그 건축주가 한 거죠. 그러니까 무허가 불법 건축물도 뭐 할 수 있어요? 중개할 수 있어. 그냥 우리는 뭐만 할 거니까 중개만 할 거예요. 그 대신 이제 매수할 사람한테 알려는 줘야 돼. 뭐라고? 이 건물이 뭐라고? 불법 건축물이므로 나중에 이 건물을 철거하거나 아니면 양성화 시켜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알려만 주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행위입니다. 중개대상물에 해당됩니다. 또한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분양계약이 체결됐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분양계약이 체결됐어. 그럼 이거를 분양권이라고 얘기하고 판례에서는 이거를 장래의 건물로 취급하여 중개대상물로 본다. 전체 OX.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20번 문제도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 11번. 중개대상물은 사적 거래 가능성이 있어야 한대요. 사적 거래가 가능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적 거래가 가능한다는 얘기는 돈을 주고 뭐 할 수 있어야 돼?
살 수 있어야 돼.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살 수 없다면 거래가 안 되는 거지. 그럼 중개대상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개행위에 개입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도와줄 일이 있어요. 알선할 일이 있어야 돼. 세 번째. 따라서 개발 제한 구역 내의 토지나 자 개발 제한 구역 내의 토지라는 게 그냥 우리가 구체적으로 안 배우셨어도 그냥 의미로 한번 새겨 볼까요? 개발 제한 구역 내의 토지는 어떤 토지예요?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토지지. 그러면 개발만 안 하면 되죠. 그럼 거래는요? 거래는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건축물. 이 처분금지 가처분은 굉장히 무서운 등기예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처분금지 가처분이 되어진 물건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가처분권자가 이제 소송에서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소유권 취득자는 소유권을 뭐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상실할 뺏길 수도 있고 아주 무서운 그 등기이기는 해요. 그런데 위험을 감수한다면 이거를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래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어떤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이 수술을 해서 성공할 확률은 5%밖에 안 됩니다. 성공할 확률은. 그럼 수술을 안 해요? 그냥 뭐 아니면 뭐 그냥 수술을 해야 돼. 해야지.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처분금지 가처분된 등기가 있다고 했을 때 위험은 하지만 거래가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위험성은 그 대신 있습니다. 근데 뒤에 뭐라고 줬나 보세요. 그런 것 등은 거래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랬잖아요. 동의할 수 없죠. 거래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위험한 거지. 위험한 거지. 그래서 따라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OX, X. 뭐부터 틀린 거예요? 거래 가능성이 없음으로부터 틀린 거지. 그래서 이제 이후가 싹 틀린 겁니다. 12번. 토지의 경우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고 라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원칙적으로는 맞아요.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미등록지, 그러니까 아직 지적 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그런 토지는 사적 거래가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그러니까 등록이 안 되니까 당연히 사적 거래가 될 수 없는 게 원칙 2예요. 그러나 특별한 예외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전체 5입니다. 전체 5이고요. 거기 여백에다 쓰세요. 뭘 하나 쓰시냐면 한 가지 예가 있어요. 예외가. 어떤 게 예가 있냐면 바다 있죠, 여러분? 바다. 바다를 매립을 해요. 그걸 이제 공유수면 매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매립 면허를 받아서 매립 공사를 완공하고 이걸 이제 준공인가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매립 공사를 완공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 거가 돼버릴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매립을 국가가 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는 누구 거가 되는 거야 이제. 여전히 국가 거고 지방자치단체가 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께 되는 거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토지를 사기업이 한 거예요. 현대건설, 동아, 쌍용, 요 우리 세 개 건설회사에서 80년대 중동에 나가 있던 우리 장비 같은 것들 싹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했어요? 80년대 매립했죠. 뭐 서해안. 그래가지고 그거를 엄청난 땅 등을 이렇게 매립을 했잖아요. 특히 현대에서 이거 많이 하죠. 그러면 사기업이 이거를 완공했다. 그럼 이거 누구 거로 보겠다? 사기업 거. 즉 사기업이니까 그냥 무슨지 사유지가 되는 거지. 사유지. 자, 근데 뭐만 떨어지면 이게 사유지가 되는 거예요. 준공만 떨어지면 사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준공이 딱 되는 상태에서 사유지가 되는데 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아도 우리 물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등기하지 않아도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이다. 특별한 예외가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준공인가가 딱 떨어지잖아요. 사기업이 바다를 매립해가지고 그러면 준공인가 딱 떨어지는 순간 그거는 매립자의 소유로 보는데 그게 만약에 사기업이 매립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사유지. 근데 중요한 건 얘는 아직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 그래도 사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 대신 이제 얘를 이제 팔 때는, 처분할 때는 뭐를 하고 처분하는 게 맞겠어요. 등기하고 이제 처분해야 이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겠죠? 이제 특별한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13. 토지의 경우 반드시 필지 단위로, 필지라는 건 이제 하나의 구획 단위를 말해요. 필지 단위로 거래되어야 하고
건물의 경우 동이나 호실 단위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이거 조금 어려운데 잘 생각하시면 맞출 수 있어요. OX. 자, 우리가 거래라고 하면 꼭 여러분 매매하고 교환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거래도 있을 수 있을까요? 임대차 같은 거, 우리 용익물권 설정, 지상권, 뭐 지역권, 전세권 이런 거 설정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 여기 6층에 요 강의실만큼만 전세권 설정하려고 해. 강의실만큼만. 그러면 이 건물 전체로 보면 말 그대로 얼마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이거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전세권 설정 계약도 중개 대상이 되니까. 따라서 요거는 전체 X예요. 예, 그래서 토지도 필지 단위로 안 해도 돼요. 지상권, 지역권 설정하면 되잖아. 그지? 예, 부분적으로. 그때는 이제 뭐를 첨부해서 등기하면 되냐면 도면. 도면이라는 거 아시죠? 도면. 대충 그래가지고 이제 첨부하면 되는 거예요. 건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아파트 33평짜리 아파트에 방 몇 개 나옵니까? 방 3개 나오지 3개. 예, 그럼 3개 나오면 방 하나만 중개할 수 있다 없다? 방 하나. 아파트 방 3개 중에서 하나만 중개하려고 해. 자, 그럼 중개한다는 게 뭐예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럼 임대차 하면 되잖아요. 방 하나만 임대차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죠? 우리 특히 어디에 가면 방 하나만 임대차 많이 하냐면 대학가 주변에 하숙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거. 자, 14번. 사인이 소유하는 하천은, 자, 여기서 사인이 소유하는 하천은 까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말은 사인이 소유한다는 말이 포인트예요? 아니면 하천이 포인트야? 사인이 소유한다는 게 포인트이죠. 하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사인이 소유하는 하천은 모든 사적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일단 요거는 O일 것 같아요? X일 것 같아요? 그거는 X예요. 자, 왜 X냐면 밑에 여백에다 하나 좀 써볼게요. 하천 가지고요, 안 되는 게 있어요. 예? 사인이 소유하는 하천이라 하더라도 안 되는 게 있다고. 사인 소유 하천 있다고 치고요. 여기다가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매매라든지 교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냐면 저당권까지만 할 수 있어. 하천을 가지고. 저당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산권 행사는 할 수 있다 얘기예요. 근데 뭐는 안 되냐면요, 이런 건 안 돼요. 하천에다가 이런 거 잡으면 안 돼. 뭐 잡으면 안 돼? 지상권, 뭐 지역권,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전세권, 그죠? 예. 우리 이제 채권 중에서 임차권 이런 거 잡으면 안 돼. 왜 안 돼? 이런 것들은 용익성을 갖고 있는 것들은, 하천은 하천 스스로가 이미 기능을 하잖아요. 예? 자, 하천 스스로가 기능을 하죠? 어떤 기능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잖아. 하천에 물이 뭐 흘러다니죠? 물. 그 흘러다니는 것 자체만으로 중요하잖아. 근데 거기다 또 다른 기능 등을 더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 막 지상권 설정해가지고 집 짓고 나무 심고 이러면 안 된다고.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용익권은 일단은 설정될 수 없다. 하천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등기하고도 관계가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천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설정 등기. 이거 해줘야 돼. 각하해야 돼. 각하 사유예요. 왜? 등기할 사항이 아니거든. 그렇죠? 예,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5번. 민법상 부동산과, 아까 우리 민법상 부동산 말씀드렸죠.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라는 개념은 서로가 일치한다. OX, X. 민법상 부동산에다가 개별법상 부동산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중개대상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일치하지 않습니다. 16번. 특수한 중개대상물인 임목과 공장 및 광업재단 등은 부동산은 아니지만 OX, X. 부동산이에요. 예, 부동산이고 밑에 중개대상물에도 해당하고요. 예, 그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다.